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태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앞에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예, 박태민님이 맛있겠다 이렇게 벌써 보시고 이게 지금 탕후루라는 건데. 탕후루. 예. 예. 사실은 실제 이게 탕후루 파는 가게들은 봤는데 예. 이렇게 생겼군요. 예, 저는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먹어보셨어요? 예, 두 번째인데 첫 번째도 방송에서 TV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고요. 엄청 제가 살짝 이렇게 맛을 봤는데 엄청 달게 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잘 안 깨져. 잘 안 깨지죠? 네. 이게 방금까지 근데 사탕 덩어리인 것 같은데? KBS 냉동실에 있다가 이런 나온 거랑 녹아내리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예, 아주 시원하네요. 예. 예. 이게 오늘 탕후루 맛있나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국민 간식 일대기인 것 같습니다. 탕후루 열풍으로 본 국민 간식 일대기. 이 탕후루가 근데 이름이 탕후루인 거 보니까 이게 중국 음식입니까? 탕후루라는 게? 예, 예, 중국 음식이고요. 탕후루. 예. 그러니까 기원에 대해서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거란족이 먹던 북방민족이 먹던 게 이제 중국으로 유입됐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내몽골이나 만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귀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썩으니까 아예 설탕을 입혀가지고 건조시켜가지고 이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남송 시절에 광종의 애첩 민 황귀비와 관련된 건데 황귀비가 남송 시절 송나라 송나라 때 그때 이제 애첩이 황귀비가 뭐 의문의 병에 걸렸는데 탕후루를 먹고 나았더라. 이런 썰이 있어요. 네, 다만 이제 학계에서 약간 당뇨였던가 봅니다. 회의적인 설도 있는데요. 이때 뭐 남송이라고 하면은 뭐 10세기, 11세기 이럴 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 설탕이라는 게 엄청나게 귀한 음식이었답니다. 그때 이제 사탕수수 같은 걸 재배를 체계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에서 워낙 귀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민간에 보급된 거는 명나라라든지 청나라 때 아마 보급이 된 것 같고 보급을 하면서 이제 과거의 전설처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게 후대에 창작된 게 아니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중년 아저씨들이 먹기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음식이라는 것도 세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희 같이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처음 먹어봤어요. 저도 지금 불안해서 아직 못 먹고 있습니다. 약간 폭탄 느낌이에요. 폭탄? 설탕 폭탄? 설탕 폭탄. 아주 원초적인 맛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원초적인 맛. 원초적인 맛. 진짜 설탕. 안 그래도 단 과일에다가 더 단 설탕을 발라서 이 뭔가 설탕의 원자폭탄 이런 느낌. 박대기 기자는 그 다닐 때 국민학교 아니었죠?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가 왜 폭탄 그 단 거 확 먹는 것 중에 솜사탕이 있었잖아요. 솜사탕이 실제로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가면 진짜 달거든. 그렇죠. 그런 맛입니까? 그렇죠. 그 솜사탕보다 더 단면이 있는 것이 이게 이제 투명한 이제 설탕 그 약간 그 카라멜화된 그런 설탕이 이제 깨지면서 이제 안에 있는 과즙이 터져 나오면서 이게 이제 섞이면서 소리도 아주 많이 나고 식감도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ASMR 하기도 좋겠네요. 탕후루 먹는 ASMR. 탕후루도 있고 이거 어렸을 때는 뭐 저거 뽑기 달고나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 다시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 열풍인데 달고나가 더 이게 뭐 당분이 더 높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탕후루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칼로리가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당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은 이제 블랙 사파이어 탕후루는 당류가 24.7g 정도 되고요. 애플포도 뭐 22.3g 뭐 이런 식으로 귤 14g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당류 칼로리가 아니라. 근데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당류가 이거보다 높아요. 평균 29개 제품을 평균을 내봤더니 65g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탕후루 하나보다 그러니까 스무디 한 잔이 탕후루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탕후루 하나라는 게 이 꽃이 하나? 그렇죠. 하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문제는 스무디는 보통 한 잔 마시고 2잔, 3잔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탕후루는 먹고서 2개, 3개, 4개 계속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게다가 이제 이 유튜브에 사실 화제가 됐던 것이 한 그 치과 의사분이 이걸 먹어보더니 조만간 그 자신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다 치아 썼겠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뭐 당 그 자체보다 이게 설탕이 지금 액체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빨이 잘 들러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들러붙은 채로 오래 있으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겠지. 드시는 분들은 좀 따뜻한 물하고 좀 같이 드시면은 당을 좀 녹일 수 있으니까요.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실제 그 치과 좀 뭐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제 받은 건데 지금 10대 충치 환자가 약 100만 명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근데 네. 2017년에는 70만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한 5년 사이에 30%가 증가를 한 거예요. 물론 그 5년 사이에 모든 그 원인이 탕후루 때문은 아니겠죠. 아니겠지. 아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고 단짠 뭐 이런 거 막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단 거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탕후루도 일조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한 20-30년 후에 다 눈이 멀고 예, 다 치아가 썩고 휴대폰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눈이 다 멀어. 치아 다 썩고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네. 네, 문제는 이제 예. 이 유행이 언제까지 가느냐 문제인데 예.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 탕후루 프랜차이즈도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옛날 대만 카스테라 사건처럼 이런 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들어가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네. 특히 소액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게 과연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만약에 이제 중국처럼이라면은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 아닌 상황이고 또 지금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워낙 주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또 인기가 갈지. 이게 지금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그냥 각자 그냥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작은 프랜차이즈들이 있고 또 이제 편의점에서 또 유통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예요? 제일 유명한 데가 일단 왕가 탕후루라는 데 왕가 그러니까 왕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국감에서 불렀어요. 국감에서? 예, 국감에서 여기 네. 이제 대표를 불러서 예. 지금 이렇게 많이 먹는 게 맞냐 뭐 이런 거를 질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탕후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탕후루가 무슨 죄냐. 그렇지. 탕후루는 죄는 아니지. 탕후루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달고나가 더 달다. 뭐 이렇게 뭐 다른 데도 뭐 이 사람한테 왜 죄를 묻냐 뭐 이런 얘기도 뭐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예. 그건 좀 이상하네. 업체 탕후루 이 왕가 탕후루가 좀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제일 큰데 2020년에는 16개였거든요 프랜차이즈가. 근데 지금 현재는 420개가 됐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3년 만에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건 맞는데 아까 전에 박대기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게 어느 순간 인기가 꺼지면은 대만 카스테라나 뭐 그 전에 뭐 빙수 붐이 불었을 때도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외식업 이런 간식류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면 다 이제 또 줄 폐업 뭐 이런 가능성. 저는 지금 아직 탕후루를 못 먹어봤고 대만 카스테라도 먹어보지 못하고 폐업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못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 차원에서 한번 드셔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에 뭐 정말 이 간식은 맛있었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김준일 대표나 뭐 있었어요? 박대기 기자나? 저는 뭐 어릴 때 달고나 생각이 많이 나고. 달고나. 또 이제 용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국자 가지고 어머니 몰래 만들다가 진짜 국자 태워 먹고 그런 거. 네, 저는 초코파이를 원래 좋아했는데요. 초코파이를. 네, 초코파이의 그 연원을 알고 더 한동안 많이 먹었다가 최근에 좀 안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랑 그 생일이 같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74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74년생이라서 그래서 애착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새우깡이 7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초코파이가 7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소위 말하는 국민 간식도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인기 끌었던 게 그런 것들이 70년대에 좀 많이 만들어졌죠. 그렇군요. 저는 주로 밥만 먹기 때문에 간식을 잘 안 먹어서
이게 지금 탕후루가 아까 어떤 분도 그런 지적을 하셨던데 부작용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당 스파이크,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갑자기 올라오고 갑자기 떨어지는 것들이 반복되면은 당뇨병 확률을 높인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설탕에다가 안에 들어가는 재료 그 과일 자체도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치과 문제가 좀 커 보이고 다만 이제 좀 억울할 수 있는 것이 뭐 다른 음식이 그러면 당이 적냐 뭐 이런 디저트 같은 건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 꼬챙이 이야기를 어떤 분은 지금 하시더라고요. 문자에서 이게 꼬챙이 때문에 굉장히 좀 쓰레기 골치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 꼬챙이가 이제 비닐을 좀 뚫게 되고 뾰족하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게 흐를 수 있거든요. 쓰레기 봉투. 예, 만약에 흐르게 되면은 이게 아주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바닥 닦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탕후루 존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PC방이라든지. 뭐 이런 업주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탕후루를 많이 파는데 예를 들면 강남역이나 이런 데는 이게 약간 쓰레기 처리로 골치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앉은 자리에서 딱 산 데서 다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들고 이동하면서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으면은 특정 지역에 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쌓이기 시작하고 이게 꼬챙이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이컵으로 받쳐줍니다. 이게 흐르니까. 아 원래는. 지금 그냥 먹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쓰레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들 보면 수북히 길거리에 쌓여 있는 모습.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은 구멍이 다 뚫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간식이 발달하게 된 게 그래도 한국 전쟁 끝난 다음부터입니까? 한국 전쟁 끝난 다음부터? 한국 전쟁 끝난 다음부터는 먹을 게 없었죠. 밥만 먹었죠. 밥만 먹었고 직후에는. 근데 과자라는 개념은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해태제과가 1945년에 이제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양갱, 캐러멜, 웨하스 이런 게 이제 미군에서 많이 먹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들여왔고 미국 거 들여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거를 베끼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새우깡. 새우깡은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디자인까지 똑같아요, 그냥 아직도. 그렇죠. 농심 새우깡 뭐 그리고 계속 이제 그런 류의 과자들이 계속 일본 거를 이제 카피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국 독자적인 뭐 이제 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뭐 공장 설비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여왔으니까요. 그쪽에서 사실 공장도 그쪽에서 만들어줬고 그쪽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뭐 설계도 해주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설탕이 많다고 하니까 제로 탕후루도 나왔대요. 제로 탕후루? 이거 그러니까 설탕 없이? 그러니까 자일리톨 같은 거 있잖아요. 단맛은 나는데 당 성분이 낮은 거. 대체당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를 발라가지고 먹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그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은 지금 많이 비싸졌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1,000원에 3개가 국룰처럼 통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도 국민 간식 아니었어요? 그런데 좀 겨울 되니까 좀 많이 이제 찾는 분들 계신데 1,000원에 2개 혹은 1,000원에 1개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1,000원에 1개. 그래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 분들이 올리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가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팥 가격이라든지 팥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런 것, 또 설탕 가격도 지금 심상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 또 인건비, 뭐 연료비 이런 교통비 이런 것들 다 따져서 아마 하셨을 텐데 좀 약간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요새 지금 뭐 밥 한 공기에 2,000원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게 다 전쟁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 좀 물가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물가 좀 잡기 위해서 당국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붕어빵 장수는 죄가 없죠. 붕어빵 장수도 또 죄가 없어. 죄가 없죠. 근데 그 1,000원에 1개짜리는 커요. 좀 큽니다. 사이즈가. 옛날에 우리 작은 거는 1,000원에 지금 2개. 저희 동네에서는 조금 싼 편인데 2,000원에 5개, 1,000원에 2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식을 잘 못 먹겠는 게 그 붕어빵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걸 먹을 때마다 이 팥이 한국 팥일까 중국 팥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 팥만 먹어왔기 때문에 국산 팥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 그것도 따져야 되나요? 약간 좀 그런 거 따져요. 그런데 김치도 굉장히 좀 따집니다. 아니, 글로벌 코리아 시제 지금 중국산이냐 아니냐 이거는. 아니 그거는 좀 따지더라고 저는. 따지게 되더라고. 이상해요. 네. 자, 탕후루는 외국에서 왔지만은 대부분 이건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서청주에서 2km 구간 사고 여파로 밀리는데요. 일대 안개